네, 다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 국제어 수업 제대로 즐기기의 발표자 권혁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어 수업 공모전에서 그래도 운이 좋게 수상을 하여 이렇게 발표 영상을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만든 PPT를 바탕으로 어떤 국제어 수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미래 공대생분들 혹은 이제 국제어 수업을 수강해야 될 공대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로 구성을 하였기 때문에 제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 그 다음에 소중한 정보 한번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PPT를 구성하였고, 그 다음에 이 발표를 어떤 식으로 할지 간단하게 목차부터 알아보면, 일단 첫 번째로 저희 타겟층은 이제 주로 공대생입니다. 그래서 공대생들에게 필요한 국제어 수업은 어떤 의미고, 예, 타 학과 학생들도 이제 충분히 이런 영상을 토대로 나도 이렇게 적용해서 국제어 수업을 들으면 되겠다. 이런 가이드라인 정도로 어떤 하나의 시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국제어 수업을 들었냐라고 하시면 저는 이제 신소재공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그래서 신소재공학과의 필수 교과목 중에 하나인 이제 상변태학을 영어로 수강하게 되었는데 그 영어로 수강한 국제어 수업으로 수강하게 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 그다음에 그 문제점들을 그다음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들, 그다음에 그 방법들을 토대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들의 후기나 이제 저희가 마지막 총평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대생에게는 국제어 수업은 어떤 의미가를 이제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팀원 중에서 이제 문과인데 이제 공대로 복전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공대생에게 국제 수업을 어떤 느낌이냐고 물어보게 되시면, 아, 이게 사실 공대는 이제 수식을 다루는 이제 학문이기 때문에 국제어라고 해도 이제 듣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수식을 이해할 때 필요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국제어 수업이 필수적이고, 이제 국제어 수업이 어려운 이유가 이제 영어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꺼려하고 공대생들이 꺼려하는 그런 하나의 수업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과 출신의 공대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어보고 이제 답을 얻은 결과 이제 실제로 영어로 수업하는 거에 대한 꺼림이나 이제 그거에 대한 거부감은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수식 자체는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이런 수식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보게 되는데, 저희 같이 특수한 경우에 이런 문과에 출신 공대생들도 이번 발표를 통해서 좋은 정보들 한번 얻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제어 수업으로 들었던 상변태학은 어떤 과목인가? 그래서 상변태학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이랑 변태입니다.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하지만 어떤 상의 변화나 형태를 이제 공부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상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액체, 고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상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각각의 상에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물리적인 특성이나 화학적인 특성을 유지하는지를 보실 수 있고, 이런 신소재공학과에서 매우 중요한 과목이자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변태학을 국제어의 형태로 강의를 수강하게 되면서 겪었던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일단 국제어 수업인 거를 감안해도 학습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수식이나 이런 증명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국제어적인 형태의 수업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다음에 교수님이 아무리 수업을 잘하신다고 한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외적으로 또 투자를 했어야 됐습니다. 아무리 증명 과정이나 수식을 설명한다고 해도 그 수업 내에서 바로 이제 적용하거나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수식들도 많았기 때문에 어떤 수업 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고, 일단 과목 자체도 일반적인 과목에 비해서 생소한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이해할 수 없는 증명들이나 수식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영어로 수강하게 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제 가장 크게 저희가 집중했던 것은 강의 수업 이외에 더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어렵게 되면은 뭐 국제어 수업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일단 과목에 쏟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야
일단 국제어 수업은 잘 할 수, 커버를 하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스터디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소재공학과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수강하는 과목이랑 만일 일치하는 학생들과 함께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나 이런 카톡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이 어려우면 혼자 하게 되면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같이 이제 매주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만나가지고 스터디를 같이 하였고 여기서 저희가 했던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 돌아가면서 본인이 저번 주나 이번 주에 들었던 과목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또 어려웠던 증명 과정을 학우들에게 전달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다른 학우들이 알려주고 이제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스터디를 적극 활용하게 되었고 그래서 매주 한두 시간씩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 스터디원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국제어 수업을 수강하고 있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다 하면은 어떤 스터디 제도가 없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수업 시간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분명.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당연히 이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거고, 그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우들도 분명 많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니면 수업이 끝나고 어떤 학우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아니면은 그 현장에서 혹시 스터디 같이 할 생각 없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스터디 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어떤 학과에 이런 제도가 없다고 하면은 그 현장에서 학생들을 찾아서 아니면 학우들을 찾아서 같이 스터디를 진행하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발전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처음으로 아까 방금 말했듯이 모르는 내용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개념 설명이나 토론을 진행하고, 그에 유사한 연습 문제 풀이를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모든 세 가지의 과정을 총틀어서 가장 부족했던 부분들의 오답 노트를 만들고, 그걸 이제 공유하고 이제 발전하고 계속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터디는 이제 함께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혼자 해야 돼요. 혼자 이겨내고 혼자 극복을 해야 되는 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스터디를 활용한다고 해도 본인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국제어 수업에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수업 중에 놓친 부분을 복습하고 교수님이 올려주신 녹화 강의를 아이캠퍼스에서 수강해서 증명을 이해하고 터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국제 수업에서 느꼈던 한계를 보강하기 위해서 한국어 자료를 검색하여 보충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내용과 관련은 없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알아서 찾아서 공부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뭐 그림으로도 정리해보고 아니면 수식을 다시 찬찬히 풀어 써보거나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혼자 고독하게 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제 스터디도 안 되고 이제 혼자 공부해도 잘 모르겠다 하면 그 수업을 하는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래서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은 이제 실제로 자기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을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도 함께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혼자서도 끙끙 앓으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모든 게 안 되다 싶으면 교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통해서 저희 조원들이나 저는 이제 이 국제어 수업을 현명하게 대처하였고, 그다음에 이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힘들면 동료들을 구해서 스터디를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본인이 공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혼자서 고독하게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안 될 경우 실제 수업을 하셨던 교수님과 소통을 하면 충분히 국제어 수업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들의 후기를 작성해 봤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정지하고 찬찬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 3명의 후기를 그래도 성심성의껏 저희가 느꼈던 감정 그대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건 저희 PPT를 참고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한 문단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제어 수업은 어, 저희뿐만 아니라 이 글을 보게 되실 많은 학우들에게도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헤쳐나갈 방법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국제어 수업의 난관을 헤쳐나간 저희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오글거리고 멘트가 좀 진지한 것 같은데 이거는 꼭 저희가 추가를 하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던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못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3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어 수업이든 일반 수업이든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고 공부를 혼자 하기엔 좀 부담스러우면 동료를 구하고 아니면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고 이런 국제어 수업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거리들을 떨쳐내고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을 저는 굳게 다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